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어린이날이면 토한 것까지도 계속 집어서 먹게 하고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터져서 이제 흉터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입 찢어놓을 거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가정의 달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교회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왜 참아왔는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그거 보고 느끼는 거 없으셨어요? 와, 친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관할 수가 있지? 너무 억울하거든요, 4살짜리 애를! 고성을 지르며 울분을 토하는 두 사람 앞에 선 중년 남자는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은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봉인하고 싶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고소를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하지 말자고 했던 게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사건을 떠올려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서야 털어놓는 아픔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 저희 친부랑 계모랑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게 제가 8살 때였어요. 이도 4살 이제 막 됐을 때, 아직 개월수로는 진짜 따지면 36개월도 아직 안 됐을 때였던 거거든요. 근데 아빠 있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저희한테 말을 해주는데 아빠가 나가면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죠. 주승 씨가 8살, 밑에 동생들은 이제 겨우 7살, 4살일 때 만난 김 씨. 그녀가 아버지인 최 목사와 재혼을 한 뒤 3남매의 일상은 송두리째 달라졌다는데요. 다락방 쪽에서 자꾸 남동생이 형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무서우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했죠. 근데 이상하다고 저기서 자꾸 소리가 난다고 윽윽 하는 막 어떤 신음소리가 들리고. 하루는 평소 사용하지 않아 늘 잠겨있던 다락방에서 신음소리와 인기척이 느껴졌답니다. 공포와 호기심에 다락방 문을 열었다는 주승 씨. 그런데 거기 거예요. 그 다락방 아니에요? 네. 비좁은 공간 안에 있었던 건 뜻밖에도 막내 동생 주희. 더욱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건 그 뒤였다고 합니다. 너 왜 거기서 빨리 나와 했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오면. 알고 보니까 새엄마가 나가면서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벌써 며칠째 어린 막내 동생을 다락에 감금해두고 있었던 새엄마 김 씨. 그녀의 이해 못할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방 안에 계속 갇혀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이제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놓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랑 저랑은 소통할 길이 아예 없었어요. 왜냐하면 각자 방에 가둬놓고 서로 만나기를 못했거든요. 무려 1년간 3남매를 각각의 공간에 가둬놓고 마주치지도 못하게 했다는 새엄마 뿐만 아닙니다. 너까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입 찢어놓을 거니까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쇠파이프로 이제 종아리를 내려친다든지 그 변기 있잖아요. 변기 물 속에다가 얼굴 쳐박기도 하고 버튼 눌러갖고 물을 내리기도 하고. 인터뷰를 이어가던 35살 주승 씨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무자비한 학대에도 우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주승 씨. 새엄마는 새 남매에게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그 답을 알고 싶은 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막내 주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었거든요. 항상 많이 맞았어요. 머리는 강목으로도 맞고 이제 피 줄줄 흐르는데 그냥 가서 가루 뿌려서 학교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혹시 보이세요? 길쭉하게 있을 거예요. 아, 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몸 곳곳에 선명히 남아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그때 기억이 생생히 살아난다는 주희 씨. 손 묶여서 지낸 적도 많았거든요. 두 손이 묶인 채로 화장실에서 며칠 지냈었어요. 손을 왜 묶어? 모르겠어요. 그때 이유 없이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녀가 머무는 곳은 늘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화장실, 어떤 날은 다락, 또 어느 날은 비좁은 옷장. 심지어 나무 괴짝에 갇혀 지내기도 했다는 주희 씨. 게다가 감금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옷에다가
변을 봤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먹게 했어요. 제 입으로. 새엄마가 배설물과 토사물을 먹이고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낫을 쥐어준 뒤 풀을 베게 했다는 겁니다. 모든 장면이 너무도 또렷하다는 주희 씨는 우리에게 학대가 벌어진 교회 옆 사택 구조도를 직접 그려줬는데요. 너무 끔찍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들의 얘긴 정말 사실일까? 우린 남매가 살았던 마을을 찾아 이웃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네. 관련해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목사로 와서 이제 선교 활동하고 이제 교회 활동을 하는데 꽤 오래 했어. 다른 건 모르고 네. 애들이 학교에 갖다 하거나 그때 항상 걸어다녔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데 여기서 가도 4km, 5km 되는데 이제 태워다 주면은 엄마한테 혼난다고 해갖고서 못 태워다 준 적도 있긴 해. 봤어 내가 비 오는 날 종일 손 들고 이렇게 섰어 시애가 시애가가 뭐예요? 아이씨 삼남매가 셋째가 그저 셋이가 네. 저기 개집이다 뭐 천을 따오고 별소리 다 했잖아. 주희 씨와 주승 씨의 끔찍한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주민은 최 목사의 교회 사택을 찾았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 생각하 팬티를 짜가지고 오빠 입에다가 넣으라고 그 조그만 7살 8살 고만한 애가 그걸 짜가지고 입 벌리고 있는 오빠한테 무릎 꿇고 있는 오빠한테 그걸 집어넣는 장면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마치 고문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을 세 남매. 그리고 99년 여름 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남동생이랑 저랑 그날도 하루 종일 두들겨 맞은 날이었거든요. 다 멍투성이었거든요. 팬티 한 장만 걸치고. 제 동생이 그때 침을 못 삼키고 막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두를 몇 개 넣어준 거예요, 방에다가. 근데 그 자두를 먹다가 이제 제 동생이 목에 걸려서 이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자두가 목에 걸려 질식 상태에 빠졌다는 둘째 주혁 씨. 하지만 새엄마는 둘째 아들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데요. 문을 두드리면서 말을 했어요. 동생 이상하다고. 한번 와서 봐달라고. 근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제 동생이 이미 눈밑이랑 손톱 밑에가 다. 결국 둘째 주혁 씨는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다 못한 주승 씨가 아버지인 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커버 쳐주지는 못할 망정 방관하고 오히려 맞고 있는데 다른 방에 가서 그냥 있고. 모든 사실을 다 아버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쵸. 그때 아빠가 우리 말만 믿어줬어도 사실 남동생도 죽지 않았을 수도 있고. 대체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남매가 지난 20여 년간 품어온 궁금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야 독립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연을 끊었던 부모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내가 저기 짧은 거리인데 저기까지도 지금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고작 10걸음이면 닿을 거리에 있지만 남매는 한참 동안 차 안을 떠나지 못합니다. 많이 긴장되세요? 저는 사실 정말 나이도 먹었고 몸도 커졌지만 사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아직도 저는 초등학생 때 그 모습이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코앞에서 또 돌아가면 계속 후회로 남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 앞에서 주저하고 그냥 돌아갔을까? 왜 돌아섰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침내 용기를 낸 남매. 두 사람이 아버지인 최 목사와 새엄마를 향해 걸어갑니다.